안녕하세요. 살미신입니다. 21년 서울특별시 구급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문서로 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요게 나왔는데, 여기 초보 공시생들이나 내년에 이제 서울시를 지원하실 분들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그와 함께 간단한 통계, 간단한 통계가 또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그거까지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일정 합격자다. 오늘 발표가 났어요. 9월 29일 날 났죠. 그래서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라.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그 다음에 현장 등 서류 제출하고 신원조사하고 자치구 임용이 된다. 자치구가 뭐예요? 서울특별시 내에 자치구들 있죠.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뭐 강서구 이런 게 자치구예요. 대부분의 직렬들은 서울특별시청이 아니라 이런 자치구로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받는지 뒤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이 있다. 10월 말부터 개별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임용은 11월부터 시작될 거다. 지금 9월이니까 10월에 당장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거대로 하면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까지 하면 11월이에요. 11월에 빠르게 할 거고, 구체적인 임용 시기 및 근무부서는 배치를 통보하는 소속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서 문의한다.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자, 그 다음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보자 등록이란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 또는 자치구 배치. 시에도 배치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많은 직렬들은 대부분 다 자치구 배치가 된다는 거.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배치는 언제쯤 결정하는데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게 나와요. 자, 여기 나옵니다. 희망 근무지. 희망 근무지가 이제 자치구 서울특별시나 자치구에 근무하는 희망하는 기간 순으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작성한다. 1부터 5까지 작성한 다음에 성적. 주로 성적입니다. 성적. 그 다음에 인력수급은 당연히 사람이 필요 없는데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력수급, 희망근무지, 이게 희망근무지가 그거고, 성적. 대부분 성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소는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희망을 가져보셔라 하는 거고요. 자, 주소는 현재 실제 살고 있는 주소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임용 등록 시 학력은 어디까지 써야 되냐? 최종 학력 한다. 대학교 이상 학력 보유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해라. 무슨 대학교 졸업인데 뭐 중학교, 초등학교 쓸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뭐 경력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합격자들한테 관련된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임용유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임용유예죠. 임용유예. 자, 서울시에서 항상 똑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임용유예는 2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2년 이내. 2년 이내인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용을 유예하는 거예요. 임용이란 건 뭐예요? 출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근을 유예한다. 언제까지? 2년 이내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임용유예란 임용시험 공개 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군입대, 학업에 계속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 출산. 그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건 군입대. 군입대. 그 다음에 학업에 계속. 대학생 위주입니다. 대학생 위주. 이 학업에 계속은 대학생 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고, 신청해라. 언제 신청하냐? 자치구가 결정된 다음에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인터넷 임용 등록 기간 중 임용유예 등록 후 임용 기간에 임용 등록 서류 제출 시 임용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 예정 기간 인사부서, 자치구는 인사팀에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해당 기간 자치구에서는 제출된 임용 예정 신청서에 대하여 자격 기간 전체 검토한 후 임용유예 인정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자치구 배정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임용유예가 가능한 거죠. 순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다. 내년에. 아직 진학 안 했습니다. 임용유예 되냐? 안 된다.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학업을 진행하는 거, 지금 현재 다니는 거 아닌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특히 야간 대학원이 대부분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도 안 된다라고 보통 돼 있어요. 여기. 요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학업에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 허가 받았는데 어학연수나 휴학할 수 있냐? 없다. 없다. 안 읽어봐도 압니다. 너무 똑같은 자료라. 자, 대학 1학년 마치고 휴학했다. 임용유예가 3년간 하냐? 안 된다. 2년이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들도 신청을 일단 해보시면 최대한 졸업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졸업할. 근데 중간에 어학연수 휴학 다 안 된다고 돼 있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1학년 이제 남은 학기가 3학년 정도 남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1년을 못 다니더라도 뭐 다른 방법으로 졸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 아니면 계절학기를 들어서 좀 빨리 졸업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2년 지나서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2년이라고 돼 있지만 2년보다 먼저 발령이 납니다. 왜?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돼요. 이게 뭐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2년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임용유예라는 거는 임용 후보자 유효 명부란 거를 작성하고요. 아까 등록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명부의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유효 기간 지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다가 2년이 지나 버렸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생각할 때는 2년이 아니죠. 그러면 한 1년 6개월, 7개월 되면 전화해야 되겠죠. 빨리 임용을 하라고, 임용 절차를 밟으라고. 그래서 실제 2년을 꽉 채울 수 없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2년 지나고 여유롭게 뭐 저 이제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화가 좀 일찍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가 일찍 왔는데 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 발령 날지 몰라서 2년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임용 절차를 밟습니다, 대부분. 자, 대학교 3학년 마친 상태에 합격했다. 군입대가 있죠, 군입대. 그 다음에 제대 후 복학한다. 이럴 때 그럼 뭐예요? 군입대만 해도 뭐 1년 8개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복학해서 또 2년 뭐 다녀야 된다 그러면 되냐? 된다. 그래서 2년간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아야 되므로 1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다. 학업을 위해 1년간. 왜? 3학년이니까. 3학년이니까. 만약 2학년이면 2년간도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간은 좀 힘들다 하는 거. 그래서 2년은 꽉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자, 신체검사 받아야 됩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뭐 어떤 지역이든 다 공무원 신체검사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신체검사 받을 수 있는 병원 리스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봅시다가 아니고요. 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이다. 이게 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 분들은 이거 뭐 혈압 얼마 이상 뭐 이런 거 알고 계실 텐데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바뀌었고요. 12월 24일인가에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업무에 적합하냐 안 하냐 요 정도를 따지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역시 제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 필요 없습니다. 고혈압인데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청각장애. 장애인? 네, 장애인은 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락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의병제대 특정질병 군면제 판정. 신체검사랑은 아무 상관없다. 네, 현재 공무원으로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현재도 질병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임용호자 등록제 반드시 본인이냐. 본인 안 해도 된다. 대리인이 와도 된다 하는 거. 그러나 직접 와라. 네, 기왕이면 직접 가라는 얘기죠. 네, 이런 거 준비하는 서류들은 다 안 읽겠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요거는 본인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합격하신 분들만 합격하신 분들만 하는 거니까. 자, 요거 있죠. 사진이 원서업 수시와 다른데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냐. 네, 달라도 상관없다.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원서 접수하기 전에 사진관에 가서 찍으세요.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다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찍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합격 전에 찍은 사진하고 합격 이후에 아주 빵꾸 듣고 찍는 거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미리 합격할 거를 당연히 예상하고 원서 접수하는 거니까 미리 좀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를 규정하지 말고 나중에 필름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사진관에서. 뽑아 달라고 뽑아 줍니다. 보통. 자, 요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 직장에 언제 사표를 제출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간 배치 후 바로 임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상당 기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대기할지 뭐 1년을 대기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언제 그만둬야 돼요? 알 수가 없다.
타 시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도 서울시의 신분은 임용 후보자이므로 임용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는 중복 임용 문제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요걸로 안 읽는데, 임용일을 통보받은 후 그 임용일 전까지, 그러니까 임용일이 만약에 내일 모레야, 그러면 내일 모레 전, 내일까지는 사표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처리도 돼야 돼. 수리라고 써있잖아, 수리. 그럼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사표 쓰면 내일 바로 수리되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지금 오늘 최종 합격자 발표나고 서류 제출 정도 하고 나면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잘못되면 내년 7월에도 내년 7월에도 이게 배치가 돼요. 올해 대기하면 점수가 특히 낮으신 분들, 그럼 7개월 동안은, 7개월이 뭐예요? 거의 한 1년을 놀아야 되니까 요것도 이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 알아봐야 돼요. 빨리 그만둘 수 있는 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보통 30일 뭐 인수인계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죠. 제가 그만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타시도 중앙부처 공무원이다. 현재 공무원인데 또 합격할 수 있잖아요. 네, 서류 제출하는 거는 문제없다. 네, 공무원들이 한번 해봐서 알 텐데 자주 질문 오는 게 그거예요. 공무원인데 언제 그만둬야 되나? 자, 공무원은 2주에서 4주가 무조건 걸립니다.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상관없다. 연수 받을 때도 사실 상관없는데, 연수 받으려면 하루 종일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휴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약간의 공백기가 뜨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저는 최종 합격자 서류 제출하면 일단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임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만 해도 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사가 안 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뭐 자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엄청 뒤로 밀릴 수가 있죠. 그럼 언제 이제 임용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 사업자 등록 있으신 분들도 임용 전날 폐업하면 됩니다. 임용 전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839명이 이제 합격을 했어요. 9급. 1회가 이제 9급이죠. 8급도 있죠. 간호. 네, 이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통계가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 그래서 뭐 많이 없고, 자, 보겠습니다. 뭐 사회약자층 요 정도 됐다 하는 거고, 네, 313명이 됐네요.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자, 성별은 여자가 많다. 57.2%가 여자다. 여성이라고 하죠. 여성. 네. 이게 20년도는 57.4%. 그러면 0.2%가 남자가 더 많아진 거네. 또 따져보면 약간 남자가 많아졌다. 자, 연령별 보시면 이 만나이입니다. 만나이고 2003년생이 최연소인데, 이거는 아마 전기시설, 요거 이제 아마 특성화고나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마 시험 보셔갖고 나온 게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이겠죠. 네, 본 것 같아요. 2003년생. 그 다음에 62년생이 최고령이다. 62년생. 자, 62년생이면 몇 살이죠? 계산이 요즘 잘 안 되죠, 우리가. 네, 62년생. 자, 2005에서, 이제 2005가 아니지. 지금 2021년 빼기, 네, 1962년. 네, 59세네요. 만 59세. 만 59세가 합격하셨다. 조금 다니시다가, 네, 당연 면직, 그러니까 이제 은퇴가 아니죠. 뭐죠? 만 60세, 네, 가 돼서 끝나시겠네요. 그래도 대단하시죠, 세상에. 작년에 58세, 만 58세가 합격하셨죠. 만 58세인가 59세인가 제가 잘 계산이 안 돼요. 어쨌든 50대 후반, 거의 끝에 계신 분들도 합격하더라. 자, 20대들 파이팅 해야 되겠죠. 물론 20대에서 29세 가장 많죠. 58.7%. 네, 가장 많고, 서울시는 만 19세 이하도 10명이나 되네요. 국가직이 4명이었어요. 4명. 근데 역시 서울시 나온다. 요 자세한 통계가 아마 며칠 안에 나올 거예요. 이 임용 통계라고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게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되는데, 그거 나오면 구체적으로 점수대라든지 이런 거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방송해 드릴 거예요. 자, 서울시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내년에 서울시 합격하실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